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최준호 변호사님 모시고 최준호 변호사의 노동상담소를 또 진행하고 있는 법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들 제 이름이 엄청 궁금하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무명자로 생각하고 저는 법알못이다, 법알못.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최준호 변호사님께 지금 계속해서 법에 대한 내용들도 배우고 있고 특히 요즘 진짜 근로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좀 배우고 있는데 변호사님 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오늘 이제 방송하기 전에 어떻게 지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관심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AI 로봇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이제 질문해주신 분들의 내용 중에 하나를 뽑아봤더니 요즘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질문한 질문들인데요. 수습기간, 이렇게 회사에 들어갈 때 이제 수습기간이라든지 뭐 이렇게 수습이라는 뭐 직책을 가지고 수습요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는 이 수습에 관련한 좀 이야기를 좀 변호사님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변호사님 정확하게 법적으로 수습이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 재직 중에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 퇴사 후에 이렇게 이제 노동변호사로 이제 활동하면서 가장 이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해고나 수습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습을 이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초년생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 수습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사실 근로자가 이제 경력직이 아니라면 그 업무에 대해서 사실 좀 이제 좀 서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적응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적응하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가 이제 업무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회사 근로 환경 이런 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는 것이 수습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습 기간 중에 저희가 늘 항상 여쭤보는 것 중 가장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그래서 수습 기간 중에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뭐 좋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수습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본래 계약 처음 근로 계약금 이제를 온전히 주시는 사업장들이 사실은 많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네가 이제 우리가 일을 가르쳐 주는데 무슨 임금을 많이 받으려고 해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사업주들이 이제 임금을 삭감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삭감 자체는 이제 가능한데 좀 엄격한 그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수습 기간에 해당을 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을 하셔야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최저임금법상 임금 삭감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습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 중에서 1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근로자들 중에 수습 기간 3개월 정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딱 1년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데 곧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딱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정했습니다.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계약 기간을 했고 그리고 수습 기간 3개월이 정해져 있으면 이 3개월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한다면 9,000원을 지급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아닌 9개월 정도 이제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수습 기간을 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1년 이상 계약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않아서 최저임금 100%
그러니까 뭐 시급이 10,000원 정했으면 99,000 주는 게 아니고 10,000원 그대로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 수습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을 1년간 체결을 했는지, 그리고 수습 기간은 사실 3개월이라든지 5개월이라든지 법상에 이제 규정한 게 없습니다. 근데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는 수습 기간을 만약에 조금 더 연장을 해서 5개월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3개월까지만 그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질문과 답변에 이렇게 일을 하기 전에 매번 변호사님께 이것저것 저도 먼저 여쭤보고 이제 질문거리들을 이렇게 뽑아내는데, 숙수 기간이 아까 변호사님과 얘기하다가 보니까 적용되지 않는 직종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세하게 이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수습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이 있다는 건 저는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런 직종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우리 2018년 한 5월달쯤인가 하여튼 2018년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수습 기간이 정해져 있기만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최저임금법 제5조가 이제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습 기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습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업무에 제대로 적응하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근로자에게 이제 배려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단순한 업무를 제공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알바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박스를 나르고 이런 업무가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수습 기간 3개월을 있어야지 박스를 제대로 나르거나 아니면 이제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제공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3개월의 기간이나 필요한 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조금 한 하루 이틀 이틀 사흘 정도만 있으면 재고 정리하고 물건 쌓고 이런 거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특히 또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분들한테 수습 기간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이제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려는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근로를 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우리가 수습 기간을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 이제 법에서 이제 2018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단순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한테까지 만약에 이제 최저임금법 5조를 들어가지고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제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자신의 채용한 근로자가 단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단순 업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그것이 이제 직종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청소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제가 전시회관에 말씀드렸던 아파트 경비원 분들 같은 그 감단직 근로자들, 이런 분들, 그리고 단순한 캐셔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최저임금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굉장히 좀 유용하고 좀 필요한 법이 있네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좀 이렇게 근로자 입장에서 좀 봤으면,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이렇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수습 기간을 정할 때 좀 어떻게 해야 좀 별 문제가 없이 좀 정할 수 있을까요?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고 직종이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수습 기간이 유효한가, 수습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한번 들게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우리가 이제 근로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도 최초에 수습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용자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돈이 아까운 겁니다. 돈이 아까우니까 수습기간 중이니까
최저임금의 90%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그렇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사용자는 수습 기간이다, 근로자는 수습 기간이 아니다 이렇게 분쟁이 발생할 건데, 그렇다면 수습 기간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했다고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대법원에서 이제 명확하게 한 게 뭐냐면,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 기간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구두로 했을 때 근로자가 인정하면 수습 기간이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쉽게 인정하는 근로자도 없을 뿐더러 서로 이제 의견이 이제 뭐 대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수습 기간을 인정하려면, 수습 기간이 인정되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의 수습 기간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지 수습 기간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반드시 수습 기간에 대해서 수습 기간이 적용되는 근로자라고 이렇게 하려면, 그 최저임금법 제5조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하려고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수습 기간을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시고 나중에 뭐 우리가 구두로 이렇게 뭐 수습 기간을 정했다, 그래서 내가 임금을 삭감하는 게 정당했다 이렇게 노동청에 아무리 항변하시거나 법원의 판사님께 아무리 뭐 주장을 하시더라도 뭐 그럼 근거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이제 좀 명심하셔야 되고, 실제로 이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매번 이렇게 변호사님 얘기 들을 때마다 이렇게 사용자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결국은 되게 명확하게 이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 중 하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사용자와 이렇게 근로자들이 수습 기간이며 수습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더 이어서 이 수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뎁스 있게 한번 더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시간 내주신 변호사님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 법무부의 라움에서 진행한 이 라움TV에 또 최정일 변호사님의 이 노동 상담소 관련해서 계속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렇게 변호사님 찾아오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